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스탁 라이브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시장의 단서들은 언제나 조용히 등장합니다. 그 단서를 먼저 발견한 자본은 먼저 움직이죠. 어제 같은 철강 섹터 안에서 현대제철은 올랐고 포스코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왜 이 차이가 생겼을까? 이상해서 그 국내 뉴스를 계속 찾아봤는데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신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블룸버그에서 이렇게 보도하고 있더라고요. 아시아 기업이 채권 달러채 발행을 서두르고 있다. 왜 하필 이 시점일까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라는 칼을 휘두르고 있죠. 물론 이 관세는 미국 투자 유치를 끌어내기 위한 협상이라고 읽고 반협박 도구라는 걸 이제 시장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도 이렇게 우려감으로 떨어졌다가 안도감으로 올라가는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요. 그러나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는 관세라는 불확실성을 계속 안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관세가 본격화되기 전에 자금을 미리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또한 금리 하락기인 지금이 싼 값에 돈을 빌릴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미국 국채 금리가 내려가면서 기업들이 발행하는 채권의 조달 금리도 낮아졌습니다. 즉, 지금 발행하면 자금 조달 비용이 덜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적 시즌에 들어가면 기업의 신규 자금 조달 활동이 제한됩니다. 이제 곧 1분기가 끝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발행하자는 전략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관세 리스크는 올라가고 이 조달 비용은 낮아지고 시간은 많지 않다. 그래서 자금이 가장 효율적인 달러채 발행, 지금이 시작 시점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기업이 소위 돈을 빨리 끌어오려고 하고 있는 걸까요? 블룸버그 기사에 언급된 기업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한국석유공사, 그 밖에 말레이시아, 필리핀, 홍콩 등의 주요 발행자들까지 달러 채권 발행을 서두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아직 국내 매체를 통해 보도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 어제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다음으로 포스코 홀딩스를 가장 많이 판 이유와 같은 철강 섹터 내에서도 유독 약했던 이유가 이러한 배경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외신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날 현대차는 5% 이상 급등했었죠. 이유는 당시 아직 보도되지 않았던 단서, 그리고 그 단서를 먼저 읽은 자본 때문이었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어제 포스코 홀딩스를 두 번째로 많이 팔았다면 현대차를 두 번째로 많이 담았습니다. 그 이유를 미리 알았던 걸까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백악관에서 현대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죠. 4년간 무려 약 31조 원. 이건 역사상 단일 국가 대상으로는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유례없는 대규모 투자에 트럼프 대통령도 흡족해 했죠. 단상에 올라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생산한 현대차는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 발표가 나기도 전에 외국인은 이미 현대차를 순매수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두 종목 모두 뉴스보다 자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그 뉴스보다 먼저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시장의 작은 움직임에서 큰 단서를 찾기 위해 흐린 눈이 아니라 구석구석 깊게 살펴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 또 하나의 작은 신호가 있죠. 바로 공매도 재개 일정입니다. 공매도 재개는 단순히 제도 이슈가 아니라 다음 보시죠. 시장 심리와 외국인 자금의 흐름이 응축된 타이밍인데요. 과거의 흐름을 볼까요? 예전에도 좀 보여드렸습니다. 과거에 3차례 공매도 금지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2011년 유럽 재정 위기 당시, 2020년 가장 최근이죠. 코로나 팬데믹 쇼크로 인해서 공매도를 금지했다가 그것을 재개한 그 사례가 있었습니다. 연간 수익률로 보면 격차가 꽤 납니다. 네, 사실 그 당시에 단기적으로는 충격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재개 후 1개월 동안 대부분 시장이 흔들렸고, 그러나 3개월 이후부터는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 연간 수익률은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자, 보시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일단 이탈리아 등의 그 위기는 극복했지만 불확실성이 시장이 좀 내재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회복 신호가 그 당시에 좀 시장에 자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회복 이후에는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에는 굉장히 빠르게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유입됐고 가장 크게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문제는 이때였는데 유럽 재정 위기 당시에 물론 위기는 한번 지나갔습니다만 불확실성이 내재됐다라는 그 심리가 기저에 깔리면서 상승폭이 그다지 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쇼크 이후에 재개 이후에는 시장이 고점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 당시에 동합개미 운동이 일어나면서 신규 자금들이 물밀듯이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급등을 한 이후에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그도 그럴 게 당시에 후폭풍이죠. 인플레이션이 나오면서 그에 따라서 금리 인상 이슈로 인해서 시장 고점을 만들고 잘 가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공매도를 길게 보면 공매도의 영향보다는 그 당시의 경제 상황이 더 중요하다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은 어떤 종목에서 움직임을 미리 감지하고 있을까요? 자, 이 그래프는 대차잔고 증가율과 대차잔고 공매도 증가율을 2월 24일부터 3월 20일 구간으로 분석한 자료입니다. 자, 보시면 2차 전지가 절대적인 수치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대차잔고 비중이 파란막대고 2월 24일 이후에 빠르게 늘어난 증감률이 바로 오른쪽에 회색막대입니다. 보시면 절대치는 로봇 같은 경우에는 많지 않지만 최근래 들어서 대차잔고 증가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섹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조선과 전력기기, 반도체, 소부장까지 종목별로 체크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숫자는 먼저 움직이고 그 움직임은 종목의 방향을 예고합니다. 이 공매도 관련 수치는 시장이 어떤 종목을 예민하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긴장감이 몰려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